아주 오래전 새삼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저는 91년도에 이제 1월 달에 제대를 해서 그해 가을 때쯤에 아마 그 운전면허 시험을 일정 보통을 보려고 이제 시험을 시도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92년도 거의 중반 때까지 시험을 봤었죠. 그래서 정확히 7번을 떨어졌습니다. 7번을. 코스마다 한 번씩 다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학원은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연유로 해서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뭐 그렇게 해서 92년도에 이제 면허를 따자마자 최초에 구입했던 차가 이제 티코입니다. 티코. 티코도 이제 그 요즘 뭐 나와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니라 아주 초창기 때 모델이라서 완전히 깡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수동식 방식으로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옵션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옵션이라는 건뭐 굳이 옵션이라면 에어컨이 있는 거죠. 그거 외에는 이제 어떠한 기능도 없었던 겁니다. 그 문을 여는 방식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수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문제점이 많았냐면, 차를 이제 특정 장소에 이제 주차를 하고 들어올 때 창문을, 네 개의 창문을 일일이 다 올려줍니다. 수동식이니까. 그걸 또 확인을 해주고, 이제 도어를 한 군데서 중앙집중식으로 잠글 수가 없으니까 문을 열면 똑각이라 그러죠. 그거를 이제 하나씩 눌러줘야 완전히 그 네 개의 문이 다 닫힙니다. 그러니 뭐 요즘 말하는 그 문짝은 5도 방식이긴 하지만 뒷문짝은 당연히 수동식이죠. 수동식에다 그것도 이제 그건 무슨 안에서 이렇게 열어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또 키를 갖고 가서 뒤쪽에서 또 이렇게 키로 다 따줘야 열리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을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이제 손잡이들이 있어야 될 부분이 운전석 쪽 한 군데만 있었고, 나머지 이제 조수석이나 이제 이쪽 뒷좌석 2열 쪽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그 부품을, 그게 한 단가가 한 2천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걸 꼽아놨었던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주행 시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 티코의 엔진이 800cc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뭐 엔진 파워트레인 자체가 그렇게 뭐 1000cc만큼의 그 굉장히 약한 엔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차체 대비 힘은 나름대로 좀 있었던 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차 껍데기인데, 껍데기가 너무 부실하니까 이게 그 철판 두께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일반 우리 요즘 나오는 승용차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철판의 두께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손으로 누른다 그래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질 않는데, 티코는 이렇게 안으로 철판을 쑥 손바닥으로 어린아이가 이렇게 눌러도 쭉 안으로 쑥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그 쑥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날씨 환경에 따라 도로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냥 사고가 나서 찌그러지는 거는 둘째 치고라도 그냥 손으로 눌러도 찌그러질 수 있는 그런 차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시내에서 주행을 하면은 큰 문제는 없는데, 겨울이나 이제 그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굉장히 미끄럽죠. 미끄러지면 이게 이 차가 붕 뜨는 듯한 느낌의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던 차량입니다. 어떻든 간에 제가 92년도에 그 차를 구입을 해서 정확히 10년을 운행을 하긴 했습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운행을 많이 했다 그래도 뭐 그 키로수를 뭐 10만 킬로 이상을 뛴 건 아니고 한 5만 정도 키로수를 10년 동안 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조그맣고 그러니까 어쩔 때는 그냥 방치해 두기도 하고 뭐 그렇게 다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차에 대한 어떤 기능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 차에 대한 매력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거의 방치해 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추후에 이제 2002년도쯤에 접어들어서 클릭이라는 차를 1300cc를 나름대로 그때는 이제 거금을 들여서 또 샀던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티코를 이제 주변 사람한테 이제 팔거나
아주 적당하게 이제 매각을 하려고 했었던 게 의도인데 이게 수동 방식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도 그걸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뭐 돈을 준다, 돈을 준다 그래도 가져갈지도 않았을 뿐더러. 근데 그게 오토매틱이었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냥 가져간다 그러면 이제 가져갈 사람이 있었던데 결국은 5만 킬로밖에 안 된 차고 엔진도 깨끗한 차였었는데 그 차를 알 수 없이 제가 직접 가서 폐차를 시킨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클릭을 이제 구입을 하고 이제 그 차도 한 10년 가까이 끌었죠. 끌다가 이제 그거를 2000년대에 구입하고 한 10년 가까이 끌고 동생을 줬는데 그리고서부터는 차가 한동안 없었습니다. 한동안 없다가 이제 2015년도에 다시 이제 모닝이라는 차를 이제 처음에 이제 경차를 선택을 해서 타다 보니까 차에 대한 욕심이 없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이제 차를 이제 그 이상의 이제 배기량 차들을 물론 제 소유의 차는 아니지만 그런 차들을 또 몰다 보니까 그 개인적으로 차에 대한 욕심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모닝을 타고서 모닝을 한 8년 정도 탔죠. 그거를 이제 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XM3를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그 여지까지 앞차에 비해서 이제 제일 좋은 차를 선택한 게 이제 XM3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XM3를 거듭 뭐 얘기를 하게 되면 입이 아플 수도 있는데 제가 타본 여러 종류의 차 중에서는 그 급에서는 굉장히 탁월했었던 차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굳이 이제 그 티코의 장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은 그 기름값입니다. 기름값. 이게 당시에 20리터 탱크인데 20리터 탱크니까 뭐 그때 당시에 한 2만 원에서 만 원 정도면은 기름을 가득 채웠 만 원은 아니고 한 2만 원 정도면 아마 가득 채웠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 한 3, 400원 정도, 리터당 한 3, 400원 정도였었으니까 대중교통 요금보다도 훨씬 저렴한 거죠. 얼핏 따지면은. 그래서 안전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갖다 버려도 차를 그냥 연비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끌고 다니기는 굉장히 편했던 차입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보다도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 뭐 전기차들 있죠, 전기차의 느낌하고도 같은 겁니다. 가솔린이면서.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장점이라면 장점이죠. 사고가 났으면 이제 큰 문제가 되겠지만